대목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최대 45만 원.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불경기로 고통받던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짚어볼 텐데요. 하루하루 허덕이고 계신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려나 기대하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죠. 좀 많이 줘서 좀 나와서 시장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손님이 와서 나 그거 받으면 와서 살게 이러고 가니까 여기가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안경을 맞추시는 경우도 그거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자, 상당히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주는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생년월일 끝자리 1이나 또 6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날인데 최주문 교수님 신청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6으로 끝나거든요. 6으로 끝나 신청을 했는데 네.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신청을 해봤더니 제가 사용하는 체크카드 있거든요. 그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제 신상 정보 집어넣고 신청을 했더니 바로 네. 신청이 됐고요. 다만 오늘 바로 쓸 수는 없더라고요.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확인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요. 주민센터도 그야말로 북적북적 됐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끝자리 1, 6인 분들 가운데 오늘 저렇게 주민센터를 찾아서 소비 쿠폰을 신청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주민센터를 가는 게 번거로우면 그러니까 최 교수님처럼 이렇게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카드사 앱을 통할 수도 있고요. 은행을 이제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앱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카드형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본인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도 어떻게 보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디지털 신청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리 신청 방법은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는 부모님께서 이거 모바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동이 어렵다 하면은요. 가령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제가 이분과 함께 뭐 가족입니다. 혹은 뭐 그러니까 배우자다. 아니면은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신분증과 함께 이분과 함께 가족이라는 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가서 네. 대리 신청을 하면은 그 대신 그 신분증 들고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리 신청과 이제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때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주거 지역 그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카드사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 15만 원 바로 받아서 쓰셨어요? 바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요. 네. 내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보통 카드나 은행에서 예. 운영하는 이런 신용이나 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지급이 되고요. 모바일 상품권도 신청 다음 날 지급이 되고 신청 당일날 사용할 수 있는 건 지류로 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인데 네. 이게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이 좀 디지털 활용이 어려워서 가신 분도 계시지만 바로 사용하시려면 바로 주민센터 가시면 그날 받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오늘부터 소비 쿠폰을 손에 쥐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쿠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생필품, 식료품 이런 거요. 채소, 뭐 고기 같은 거.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그때 소비 쿠폰이 있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위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생필품, 뭐 식비 이런 생활 관련된 곳에 많이들 쓰시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소비 쿠폰의 취지를 제일 잘 반영하는 소비처이기 때문이죠. 이번 취지는 민생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사치품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 예를 들면 음식점, 학원, 병원, 편의점 이런 곳에서만 쓸 수가 있고 사용도 본인 주소지 내 시군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용처가 헷갈리면요. 네. 회사 앱에서도 사용처를 또 안내를 하고 있고 소비 쿠폰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점주들도 지금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점주들한테 물어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런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쿠폰을 넣은
카드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글이 도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요. 저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중고거래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서울에 살지만 인천에 출퇴근하다 보니까는 네. 그 집 있는 근처에서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팔겠다고 글이 올라온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비 쿠폰은 중고거래 양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면요, 전액 환수된다. 정부에서 미리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받으신 그 소비 쿠폰은 중고거래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받은 돈이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에서는 좀 자주 사 먹기 어려운 한우나 장어 이런 상품들이 지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저렇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게다가 편말도 곳곳에 배치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맞불로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대규모 할인점까지 열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 쿠폰이 사용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편의점에 잘 팔지 않았던 상품들, 장어, 한우, 그리고 전복까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면 전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저것도요, 한정적으로 최대 50% 할인 한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저런 고급, 우리가 이제 평소에 먹을 수 없는 힘든 그런 제품들을 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들은 사실은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주말부터 할인 행사, 손해를 보면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어디냐면 배달 앱입니다.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식당 단말기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배달업 시장도 이 소비 쿠폰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